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제하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물권법 총회연한 문제풀이고요. 세 번째 영상이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물권법 총회연한 문제를 다 정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점유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문제를 보는데 이번 영상에서 봐야 될 문제가 몇 번이죠? 17번입니다. 자, 문제 제가 읽어보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러 가네요. 1번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자, 29의 문제인데 29회 때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외우시니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한 이유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하지는 않아요. 위법한 거죠. 법에 반하는 거죠. 다만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중간 생략 등기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등기 자체는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적법한 등기 원인은 아닙니다. 적법하진 않지만 했다면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 항상 우리 민법은 곱씹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1번 종종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자, 무효 등기의 유용인데 등기를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권리에 관한 등기는 유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에 관한 등기는 유용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바뀐 거냐면 건물이 바뀐 거죠. 따라서 기존의 등기부를 신축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입니다. 유효하고요. 유효된 판례고 이 3번은 또 출제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날이 예를 들어서 8월 10일인데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언제냐면 9월 10일이다. 한 달 후다. 이랬을 때 그 등기가 무효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판례가 반영된 지문이죠. 답은 3번이죠.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순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도 중간 생략 등기처럼 적법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자,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최종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상식으로 접근하면 돈 안 주면 등기 안 해주겠죠. 따라서 최초 매도인이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18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거든요. 1번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으로 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무효 등기 유용이 가능하지만 사실한 등기는 유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2번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더라도 그 등기죠. 자, 우리 등기는 항상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적법하게 매수한 매수인 앞으로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적
가등기된 권리 이전 등기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소유권의 이전은 주등기 형식으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배우셨겠죠. 자, 가등기 권리도 이전할 수 있고 이것도 부기등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가등기된 권리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없다. X죠. 4번. 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 보존 등기죠. 자, 중복 보존 등기, 이중 보존 등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명의자를 달리하든 안 하든 간에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선행 등기가 원인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후행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 지분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우리가 등기라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이면 뭐가 되죠? 추정이 되기 때문에 5번은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네요. 10번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까지 끊어볼게요. 자, 가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죠.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거나 추정력이 인정되거나 또는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등기는 뭘 해줍니까? 순위를 보존해 줄 뿐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라면 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 한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물권을 취득한 시기, 물권이 변동되는 시기는 가등기 한때가 아니라 본등기 한때이다.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률이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5죠. 물권을 취득하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본등기 한때입니다.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정지 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민법 총칙 조건에서 조건부 권리도 보존할 수 있고요. 그 조건부 권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2번은 맞죠. 3번.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 보존 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고 이 문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방금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중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로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 등기는 무효이다. 맞죠. 사실하는 등기는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뭐가 있을까요? 이름을 개명했을 때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사 갔을 때 주소를 바꾸거나 이렇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20번입니다.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일단 등기를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추정이 됩니다. 권리의 적법과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죠. 권리의 적법,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과 그 절차가 적법하게 맞춰진 거 추정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전 권리자에 대해서도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자,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사망한 사람이나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는 추정이 깨집니다. 두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추정이 깨집니다. 세 번째, 판증이 존재하면, 반대 입증이 있다면 그때는 뭐죠? 추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1번 보시면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에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신축자가 따로 있었다면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추정이 깨집니다. 답은 1번이고요. 4번, 종종 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 경우 등기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5죠. 자,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적, 자기들끼리는 명의신탁자고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고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종중의 소유이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가등기가 됐다라서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에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됩니다. 21번입니다.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30회 작년도 문제네요.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죠. 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추정이 뭐하죠? 깨지죠. 따라서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의 적법뿐만 아니라 그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등기 원인이 매매면 그 매매가 유효함이 추정이 되고요. 물론 그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 대리에 의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D번입니다. 자, 금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 을 명의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금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추정이 되냐면 을은 권리 적법이 추정이 되니까 적법한 금저당권자임이 추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이 있다면 그 전제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채권이 없다면 담보 물권도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 근저당권의 원인인 피담보 채권 1억 원이라는 채권의 존재도 뭐가 되겠습니까? 추정이 되겠죠. 또 요 근저당권의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뭐가 되겠습니까? 추정이 되겠죠. 요 세 가지는 추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과 갑 간의 소비대차 계약
이런 계약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담보 물권이 설정됐다 그래서 소비대차 계약이나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뭐 되진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담보 물권,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그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뭐가 돼요? 추정이 되지만 1억을 빌려줬다. 소비대차 계약과 같은 기본 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디귿번. 근저당권이 행해지면 피담보 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도 존재한다고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그 원인이 채권의 존재까지는 추정되지만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디귿번은 X입니다. 리을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거죠.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뭐가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 리을은 X고 기역 니은이 오기 때문에 옳은 지문은 1번이고 기역 니은이고 답은 뭐죠? 옳은 것은 맞죠? 이게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게 지금 답이 3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죠? 디귿네요. 그죠? 정답을 좀 수정하셔야 되겠는데요. 정답이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죠? 1번이죠. 편집하는 과정에 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은 뭐죠? 기역 니은에서 1번이 답입니다. 정답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2번입니다.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 을에게 매도한 뒤 인도하였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소유자고 을은 매매 계약을 했고 병에게 또 팔았죠. 따라서 병도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밖에 없어요. 그럼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을을 대의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따라서 1번. 을이 무자력이 아닌 경우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X죠. 원칙적으로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대위에서 행사되는 것이 F입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자, 우리 판례는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2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에서 직접 병에게 이전 등기하는 것에 관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으나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 적법하게 해제됐어요. 합의 해제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을 테니까 갑은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합의 해제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병이 보호가 된다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거부할 수 없다는 지문이 맞게 되거든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되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매매 계약만 있을 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문제에서 병이 매매 계약만 했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은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합의 해지가 되면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고 거절할 수 있고 병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죠. 4번 갑에서 병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거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니까 을과 병이 대금을 완주했더라도 갑은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임이 됐다면 합의가 있든 없든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을은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잃지 않는다. 맞죠? 따라서 이러한 동의가 있더라도 병은 여전히 을을 대의해서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질문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격려된 후 갑에서 병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보통 이런 가등기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갑 앞으로 맨 처음 소유권 등기가 돼 있고 을 앞으로 뭐가 돼 있죠? 가등기가 돼 있고 병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돼 있죠. 순서를 좀 잊지 마시고요.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첫째,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가 되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1번 갑이 병에게 한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X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 병에 한 처분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일단 취득하게 됩니다. 2번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자,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의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의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거든요.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은 을의 가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고 중요하죠.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하냐면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청구하고요. 이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후순위 걸린 병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든요. 따라서 3번 을이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 을 명의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권의 취득 시기, 소유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 한때이기 때문에 을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X가 되고요. 5번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가등기 상태에서 청구권 자체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5번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가등기에 권리자인 을이 직접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질문도 X가 됩니다.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되네요. 2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갑은 을소의 토지에 식재된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소나무 50굴에 대하여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의 이전받기를 약정하였다. 갑은 계약 체결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을의 동의하에 소나무 50굴에 각각 소유자 갑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죠. 까지 끊어볼게요. 자, 우리가 부동산은요, 등기라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매매 대금을 다 주지 않았더라도요. 동산은 인도를 받으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아직 매매 대금을 다 주지 않았더라도요. 요 소나무와 같은 지상물의 경우에는 임목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명인 방법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따라서 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자 갑이라는 명인 방법이 이루어졌다면 갑이 뭘 갖게 된 거죠? 소유권을 이미 확정적으로 취득한 거죠. 따라서 이후 을이 이 소나무를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했어요. 그래도 이미 갑이 뭘 취득했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죠. 갑은 소나무에 대하여 인목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이게 뭐죠? 답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설명드릴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점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